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낙찰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으로 해야 될 것이 명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도할 때 명도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도에 대해서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명도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인도 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인도 명령 제도는 낙찰자를 위해서 명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명령서를 어떻게 신청하며 신청서 작성법 및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인도 명령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인도 명령이 인용이 돼 가지고 송달되었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 인도 명령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일의 김행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정규과정을 3, 6, 9, 12해서 매 분기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 PPT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목적은 민사 집행권상 법원의 강제력으로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점유 인도하라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으니까 너는 집을 비워주라, 인도해주라 하는 명령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명도 소송 없이 강제 집행 권한을 확보해서 빠르게 점유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겠어요. 우리가 인도 명령 제도가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이 있을 경우는요, 명도하는데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용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경매 낙찰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가서 좀 비켜주세요, 나가주세요 하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까까머리 아저씨들이 막 문신거려가지고 가서 술 먹으면서 막 나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도 절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강했죠. 그러나 지금은 인도 명령 제도가 있어가지고 명도하기 굉장히 쉬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명도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청 시기는 완납하고 나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을 걸리기 때문에 이 인도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거기에 있는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의 일반 성계인 가족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유자,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이런 분들, 그리고 대항력 없는 점유자, 임차인들, 그리고 유치권자 등도 명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인도 명령이 가능한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인명을 먼저 기록하고 주소 기록하고 법인 대표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만약에 법인 대표 이름을 제일 먼저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결국 법인 대표를 명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인을 명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명을 먼저 기록하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도 명령의 효력은요, 당사자에게만 생기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권이 물론 채권이에요. 만약에 당사자가 바뀌게 되면 다시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경매 낙찰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갑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서 이 점유자를 상대로 뭐 하겠습니까? 인도 명령을 신청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강제 집행을 할 때 집행관이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점유자가 갑이 맞는지, 이쪽 인도명령 신청자하고 이 점유자가 맞는지 이것을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점유자가 갑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인도 명령 같은 경우에 이 갑한테 한 것을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도 명령은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이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을한테 못하니까 또 을을 상대로 또 인도 명령을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을이 점유를 병으로 바꾸게 되면 병한테 다시 또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 점유자를 바뀌게 되면 인도 명령 하다가 볼일을 다 보는 시간을 굉장히 허비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인도 명령 신청하면서 그냥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받아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도 명령도 이 점유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데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주 세기를 박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명도의 저항이 예상될 때 하는 건데 동시에 신청을 하는 거 안 받아준다는 거죠. 왜? 5명이 집행을 하러 오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이것을 한번 강의하기 때문에 당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건축 단지 안에 부동산을 하고 있을 때 명도를 한번 당해보는, 명도성을 당해보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동산 할 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이 5명이 우르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시커먼 아저씨 5명이 오니까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왜? 집행관 같은 경우도 나이가 좀 드신 분이고, 그리고 낙찰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정인 2명을 데리고 오는데 결국 조합장하고 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오니까 그분들이 다 시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덩치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건까지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에 없다 그러면 노크를 합니다. 노크하고 나서 낙찰자가 데리고 온 우리 명도송을 진행한 이 조합장이 데리고 온 2명의 정인한테 사인을 받아요. 집행관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집행할 때 물건을 훔친다든지 파손한다든지 이런 걸 안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정인을 써야 됩니다. 사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열쇠공에게 개문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고 들어가서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딱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문을 딱 붙이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비웠다가 들어왔을 때 내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집행문을 서류를 딱 붙이고 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있더라도 5명이 우르르 들어보세요. 굉장히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지금은 인도명령하고 같이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내가 인도명령 신청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비켜주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구구절절히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받아주게 돼요.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이 인용이 되어서 송달되면 확정된 집행 권한이 되는데 이것은 얼마의 소멸시효가 있느냐?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이것은 소멸시효로 해서 종이 쪼가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인도명령도 명령서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같은 그런 채권입니다.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즉 인도명령이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고 나면 결국 어떻게 10년 안에 반드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년 안에 신청 안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강제 집행을 인도명령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으로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및 비용을 보시면요. 신청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인 있고 사건 번호가 있고 피신청인이 있습니다. 이 피신청인에게 이 칸에는 반드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명을 먼저 적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인 대표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만약 한 명 같으면 그냥 피신청인 해가지고 적으시면 되고 여러 명이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일부분 같은 경우는 도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도면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비용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송달료에 들어가는데요. 신청자 플러스 대상자 수 해서 곱하기 3 해가지고 5,500원 하시면 됩니다. 이 3이라는 것은 3회분을
이렇게 송달료로 내게 돼요. 그리고 수입인지 1,000원 돼 있죠. 1,000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명당 비용이 거의 만 몇천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저번에 어떤 제자분이 이 원룸을 낙찰 받았는데 이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 낙찰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았었는데 인도 명령을 낸다고 이 점유자가 10명이었습니다. 한 명당 5만 원을 내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기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비용을 상당히 세이브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르면 돈을 단락하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알면 실제로 비용이 만 몇천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인도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법무사가 가게 되는데 은행 법무사가 완납을 하러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갔을 때 간단하게 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적을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요거는요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을 완납했다는 증명을 끊어줍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부동산 표시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분일 경우는 도면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매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결국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제자분이 인도명령을 신청했을 때 그 비용 산정한 겁니다. 법무사가 이렇게 10만 원을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다 내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혼냈겠어요. 아니 먼저 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왜 벌써 다 지불했냐고. 요거 같은 경우에 3만 원만 주면 되는데 10만 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20만 원까지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면 그렇게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비용에서 알면 한 20만 원까지는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해야 되지 모르면 결국 돈으로 다 메꾼다 보시면 돼요. 아는 만큼 어떻게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절차는요.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3일 안에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합니다. 그래서 인용이 되게 되면 대상자한테 14일에서 21일 안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이렇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한테도 송달이 돼요. 그러면 이 송달이 되면 14일에서 약 한 21일까지 되는데요. 21일 뒤에 법원에 가가지고 이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송달 증명원을 발급해 주세요 하면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각되는 사례는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간에 송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법원은 송달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송달이 안 되면요. 이렇게 특별 송달을 하게 됩니다.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가지고 특별 송달을 하게 되면 이해를 송달하고 나서는 특별 송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공시송달로 해가지고 결국 법원 게시판에 3일 동안 게시하고 바로 송달된 걸로 하고 진행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온 서류는 무조건 꼭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절차가 이렇게 해서 송달이 됐다. 송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도명령 결정문은 이렇게 됩니다. 2019 타인에서 부동산 인도 명령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낙찰자에게 송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송달이 되고 나면 21일 뒤에 그러니까 대상자한테도 송달되었다. 비신청인이죠. 됐다 하는 것을 송달 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고 그 다음에 집행문을 부여받는데 비용은 500원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 주 사무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민사집행과 가시면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집행문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문 부여받게 되면 이걸 가지고 바로 뭐 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은요, 인도명령 결정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인도명령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결국 신청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보관 창고가 대구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법원에서 알아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명령 결정문 집행문하고 송달증명을 부여받아서 이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도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도명령이다. 그래서 법을 있지 않습니까? 다 낙찰자 중심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이 경매에서 보호받을 사람,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보증선 사람, 물상보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낙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쫓겨나야 되는 임차인, 아니면 그 채무자 겸 소유자,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낙찰자가 쉽게 경매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채무자 중심으로 해서 법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반 사람들이 경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까까머리 아저씨들이 짜고, 이번엔 내가 싸게 받을 테니까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받아가니까 이 채무자나 그 낙찰자나 기타 모든 채무자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다 바꿔가지고 지금은 비밀로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입찰서를 작성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제집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도명령만 송달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서에 보시면 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신청한 사람이 되겠죠. 채무자는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집행권은 보시면 한 통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인도명령 결정문의 송달 증명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권은 인도명령 결정문에 그리고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송달 증명원 해서 내시면 강제집행이 그대로 신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을 직접 해보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맡기면 이것도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도명 결정문에다가 인도명 송달 증명원을 첨부해서 하면 지방과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하고 나서 이 강제집행이 이렇게 바로 집행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보통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동상경매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걸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나서 인도명령 내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해서 동상경매까지 진행하는데 그 시간이 보통 한 4, 5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게 되면요, 아는 만큼 전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매는 결국 돈 벌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전략하는 것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은행 대출로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알면 한 3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시고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왜? 어차피 법원에 가서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위임장을 써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완납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신청을 하시고 10년 안에 인도명령 이걸 가지고 집행문 부여받아서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아는 만큼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입찰에 임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